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는 잠시 인사드렸었는데요. 또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다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걸 박사님의 비욘디 채널과 경희의료원 콜라보 라이브 방송의 MC를 맡게 된 의학 전문 기자 윤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옆에 교수님 모셨는데요. 저의 옆에 계신 교수님은 경희의료원 경희대 치과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최병준 교수님 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지난번 한번 출연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있으실 테니까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의 최병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운 네. 구강암면외과. 그래서 당시 치과 의사 중에서도 이제 네. 수술 관계된 걸 좀 많이 네. 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또 경희대 치과병원에서 수술 잘하시는 교수님으로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소문 좀 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려요. 아, 그래서 좀 잘한다고 소문 좀 내드리면 그게 아마 그렇게 됐나 봐요. 교수님, 구강학 안면외과 교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구강학 안면외과 좀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강학 안면외과는 어떤 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구강암면외과 이게 한자로 돼서 더 어렵게 네. 느껴지는데요. 이제 나눠서 보면 구강은 쉽게 아는 것처럼 입안에 저희가 치아를 비롯한 잇몸, 치주 조직, 연 조직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악은 이제 턱을 말하는 네네.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안면 아시겠지만 얼굴. 네. 그래서 이제 입안이랑 턱, 안면 부위에 관계된 외과적 처치를 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그래서 턱 관절 외과, 아니 턱 얼굴 외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턱, 분들도 얼굴외과. 많은데 이게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치아를 포함한 구강 부분이 또 이렇게 네.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도 저희가 용어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오랫동안 이제 구강암면외과 이렇게 불렀는데 실은 이름이 너무 어렵긴 네. 합니다. 발음하기가. 구강악 안면외과. 네. 네, 맞아요. 경희대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진료실도 따로 운영하고 있고, 또 파노라마 치과 영상 촬영할 때도 좀 특이한 차폐복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경희대 치과병원 한번 자랑 부탁드릴게요. 네, 요 준비한 사진 보면서 네.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구강외과에서 주로 하는 내용을 네.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과의 대기실에 있는 팜플렛들을 제가 쭉 스캔해 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사랑니 발치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랑니 발치가 간단한 경우도 많지만 네. 내복돼 있어서 네. 개인 병원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전원을 많이 시켜주시거든요. 네. 사랑니 발치를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얼굴뼈에도 외상에 의해서 낙상이나 아니면 구타, 스포츠 활동 중 여러 가지 교통사고 이런 경우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골절 수술도 많이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교정 치료를 하는데 치아만 이동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심한 부정교합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조금 빨리 당기기 위한 급속 교정술이라고 해서 치아가 담겨져 있는 치조골 부위를 좀 다 절단을 해줘서 치아가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급속 교정술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강 내에도 양성종양 같은 게 네. 생기거든요. 낭이나 물혹 같은 네. 그런 걸 제거하는 수술도 아까 말처럼 그렇게 아주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 안면 비대칭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주걱턱, 돌출립 이렇게 네. 골격적 부조화가 있는 사람들은 턱얼굴 양악 수술 같은 걸 포함하는 턱얼굴 교정 수술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에도 암이 생기거든요. 네. 전체 암 중에
대략 5% 정도는 어,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구강암 수술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굴에도 턱관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턱관절에 관계된 치료 같은 걸 진행하고, 또 이제 그 턱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때 그런 부위에 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 그다음에 요새 그 전에 이제 치과 의사들이 필러를 놔도 되냐 안 되냐 이래서 네.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필러나 보톡스 같은 치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될 때는 네. 전신마취에서 중앙수술실에서 수술도 진행하고 있는, 이게 이제 지금 저희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네. 대기실 사진인데요.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실은 요새는 감염 문제가 굉장히 네. 대두되다 보니까 치료 서로 환자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자 대청자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때 치과 가면은 치아 삭제하느라고 고속의 엔진을 써서 네. 하고, 그럴 때 열이 나지 말라고 물도 계속 같이 뿌리게 되는데요. 그게 다 스프레이 형태로 다 공기 중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환자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 이 사진이 1인 진료실 네, 그래서 사진인 이게 건가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방 안에 체어가 네. 한 대씩 아, 다, 그래서 다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네.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뭐 비말 같은 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게 이렇게 새로 환경을 구비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그 깊은 왜 그 웃음가스라고 하는, 네. 이제 가스 마시면 조금 진정이 되는 네. 이제 소아 환자라든가 아니면 좀 너무 겁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그런 치료도 동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필러나 네. 보톡스 같은 걸 치료하는 시도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잘 없어졌고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예전에는 연탄가스 마시는 환자분들이 네.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의료원에 이제 큰 아예 방이 고압산소 치료실에서 산소를 압력을 높게 해서 일부러 몸에 이렇게 투여하게 되면 조금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 효과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환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캡슐 형태로 네. 되어 있고, 연탄가스 환자는 요새 볼 수 없지만 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골수염이라고 해서 네. 치아를 뭐 발치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했을 때 뼈가 빨리 잘 아물어줘야 되는데 잘 안 아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도 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기자님이 네. 말씀해주신 건데요. 이제 방사선 촬영할 때 아무래도 방사선에 노출되는 네. 게 예민한 부분이고, 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차폐복을 입고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차폐복은 뭐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부로 돼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네, 불편합니다. 무겁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텅스텐이랑 비스무스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차폐복을 사용하고 있고, 또 모자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가볍고 네. 환자분들이 좀 덜 불편해하신 상태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 모자는 쓰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은데 네. 모자는 실은 네. 저기가 이제 방사선 촬영할 때 그 네. 조사되는 부위를 이제 시준이라고 해서 네. 그 이외 부분에는 최소한으로 방사선이 산란되도록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부위로 퍼질 수 있고, 네. 또 머리 부분은 저희 중요한 장기인 네. 뇌가 있으니까 그 부위까지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모자까지도 착용하고 방사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관리, 감염관리에 정말 신경을 쓰고 네. 있는 병원이네요. 이건 이제 네. 개별로 기구들을 다 소독하는 네.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끔 조금 뭐 깊은 수술, 큰 수술, 뭐 네. 전신 마취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깊은 진정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음. 시술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저희 왜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하면은 좀 회복실에서 회복하고 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회복실에서 회복하시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네. 회복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희대 치과병원 지금 시설 소개해드렸는데 그 윤주인님, 이혜니님 다 치과병원에 이런 곳도 있다니 신기해요, 신기반기하네요 이런 반응을 네. 보여주시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저희가 이제는 주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니
사랑니 발치 꼭 해야 하는 경우는이에요. 사랑니 꼭 뽑아야 되나 그냥 둬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제 주변에도 이게 관심이 많은 게 사랑니 발치하고 나면 조금 얼굴이 갸름해질 수도 네. 있다는 속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니 발치 꼭 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함께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사랑니는 사랑니 자체가 네. 어떤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랑니라는 게 제3 대구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 번째 대구치, 가장 네. 후방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양치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음, 꼼꼼하게 양치를 하시지 못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네. 음식물 부스러기들이 좀 남게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턱뼈가 작아서 사랑니가 날 만큼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사랑니가 다 나지 못하고 묻혀 있거나 네. 일부만 나와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음식물이 더 많이 끼고 양치는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잘 생겨서 붓고 아프고 뭐 피나고 냄새나고 이런 염증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돼요. 네. 그래서 빼는 거를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니가 뭐 똑바로 나 있고 네. 양치가 잘 되는 분이시라면 꼭 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랑니가 잘 못 나 있고 네. 양치질이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또 그 제일 후방이라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양치가 좀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대부분 똑바로 나 있지 못해서 사랑이라는 게 윗니는 아랫니랑 아랫니는 윗니랑 서로 맞춰져야 씻고 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기능은 별로 하지 못하면서 문제만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가 어려운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도 뽑는 것도 추천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또 한 가지 번호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방학 되면 네. 유학생들이 많이 사랑니 빼러 들어와요. 네. 그래서 물어보면 미국에서 입 빼는 것보다 네. 비행기 값이 더 싸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사랑니 빼는 게 보험 적용을 다 받으실 수 있어서 네.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간혹 이제 외국에 나가신다거나 네. 아니면 여행차 뭐 외국에 가셨을 때 하게 되면 사랑니 빼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시술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보험이 잘 정비되지 않은 나라, 개인의 네. 건강급여가 잘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네. 사랑니를 꼭 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또 환자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능을 하지 않는 치아가 네. 자꾸 문제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치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좀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질문 보고 갈게요. 그 긴 짧은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 매복 사랑니인데 바깥으로 나와 있는 제일 끝쪽 어금니랑 바로 그 앞니 사이에 음식물이 너무 잘 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매복 사랑니 발치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김짧은님이 네. 질문하신 저런 상황이 네. 꼭 딱? 사랑니 발치가 네, 필요한 발치 상황이라고 필요한 말씀드릴 경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복 사랑니는 이제 정상적으로 맹출이 돼 있지 않고 보통은 뭐 기울어져나 있거나 잘 나지 네. 못해서 그 앞에, 그러니까 두 번째 어금니, 저희가 네. 보통 사용하는 어금니 중에 제일 후방 어금니 사이에 공간을 자꾸 만들게 되고요. 그 부위에 음식물이 잘 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랑니가 완전히 맹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양치질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계속 그 부위에 축적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세균도 잘 모이게 되니까 네. 잇몸 염증도 잘 생기고 또 하나 거기에 자꾸 음식물이 남아있게 되면 그 앞에 어금니, 즉 저희가 네.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 어금니 뒷면에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랑니야 뭐 기능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면 특별히 다른 수복 치료가 필요 없지만 네. 그 앞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충치가 생긴다면 또 치료를 부가적으로 해야 돼서 저런 경우에는
아펜니의 어떤 치아 오식증이나 잇몸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발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치를 꼭 해야 하는 경우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그 숙영윤님께서 현재 사랑니 하나가 드러나 있는데요. 저절로 드러났대요. 네. 근데 딱히 아프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발치하고 나머지도 다 발치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사랑니 하나가 네. 드러나 있다는 네. 말만 갖고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기가 네. 어렵지만 만약에 다 나와 있는 상태라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꼭 빼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랑니가 똑바로 난 경우에도 제일 후방에 있는 치아다 보니까 양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치가 소홀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잇몸염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치아라면 발치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작용할 때 만약에 한 개만 아래 사랑니를 발치를 했다고 하면 위 사랑니는 발치 정상적으로 나와서 발치를 안 했어요. 네. 그럼 저작작용에 문제가 생길 것도 좀 우려가 되고 비대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사랑니가 세 번째 큰 어금니거든요. 네. 근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어금니인 큰 어금니인 사랑니가 없다고 해서 씹는 기능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아요. 환자분이 그걸 불편하게 느끼실 정도는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래 사랑니를 뺀 경우 네. 위에 사랑니는 짝이 없으니까 정말 네.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또 하나 이들은 서로 닿지 않으면 자꾸 정출돼요. 네. 솟구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는 세 번째 어금니인 사랑니랑 네. 그 앞에 사용하는 두 번째 어금니가 같은 수준, 같은 레벨의 높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정출되게 돼서 계단처럼 턱이 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음식물이 더 많이 낍니다. 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질은 어렵고 네. 음식물은 많이 끼니까 음, 사랑니만 망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앞에 어금니도 상하게 될 어금니까지.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정말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아래 사랑니를 빼게 되면 위에 사랑니도 같이 빼기를 권해드려요. 어차피 사랑니 빼고 한 1, 2주는 아무래도 힘드시거든요. 네. 그쪽으로는 식사하기도 어렵고 한데 나중에 또 다시 윗니를 빼면 또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원하시면 같은 쪽은 한 번에 빼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뺀다는 거는 같은 날. 동시에 네. 같은 날. 네. 그리고 또 아까 기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네. 사랑니 빼면 얼굴이 좀 갸름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네네. 스티로폼님도 스티로폼님. 그러시는데 실은 저러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턱이 좀 작아진 듯해요. 심리적인 이유로 발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근데 실은 그만큼 네. 효과, 뭐 아주 미세한 효과는 있을 수도 있는데 실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큰 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은 턱이 갸름해지게 하려면 네. 그거는 이제 턱뼈를 자체를 좀 그 볼륨을 줄이는 수술, 네. 보통 저희가 알고 말하는 안면 윤곽술 같은 네. 것을 진행해야 어떤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매복된 사랑니를 빼기 위해 삭제하는 그 뼈 삭제 정도로는 이렇게 눈에 띄게 얼굴 모양이 변하는 것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랑니를 빼면 혹시 얼굴이 좀 갸름해질까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들, 계실 수 네. 있는데요. 그런 효과는 그렇게 크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없다고. 같아요. 네. 심리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랑니 뽑는 환자 중에서 이제는 이혜니님 질문인데요. 네. 임신 중 사랑니 때문에 고생한 환자가 있는지 선생님 환자 네. 중에서 저런 분들이 네. 제일 이제 네. 힘드신 거죠. 어머니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도 참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염증이 생기면 저희가 약도 써야 되고 네. 또 특히 이제 사랑니를 빼게 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에는 마취 효과를 좀 지속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이 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궁을 수축시킬 염려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신 중에 시행하게 되면 임신 초기에는 유산, 임신 후반기에는 조산의 위험성이 있기 네. 때문에 임신 초기나 임신 후반기에는 실은 치과 치료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랑니가 있는데 염증이 생겨서 너무 아파하시는 임산부 분들 네.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나마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임신 중반기 때 네. 염증 치료만 가볍게 빼는 것까지는 위험해서 위험할 수 권해드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 잠깐 염증 치료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임신 전에 미리 빼주시는 게 훨씬 덜 고생하시는 거예요. 미리 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겠는데 그 임신 중에 이제 사랑니가 말썽을 부려서 아픈 경우에는 그럼 초기 치료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통증에 관해서는 임신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네.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약들 중에 네. 임산부에도 비교적 안전한, 물론 안 네. 드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산모분이 다니는 병원의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비교적 안전한 약 정도만 처방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 염증은 그 주변이 양치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네. 이제 아기 가졌을 때는 원래 내 몸이 굉장히 힘드니까 네. 그 전에 비해서 양치하는 것도 다 귀찮아져서 음. 아무래도 소홀해지기 마련인 네.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양치를 좀 더 꼼꼼히 특히 사랑니 있는 신경 부위를 써서. 신경 써서 네. 하시려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넘기고 출산을 다 하고 뭐 어떤 경우에 수유까지도 다 끝난 이후에 네. 이제 아기한테 엄마가 거의 영향을 안 줄 시점이 돼서 네. 사랑니를 빼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딸기 80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매복사랑니이고 물혹 또 함치성 낭종이 있으면 턱뼈를 녹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위험성도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함치성 낭종 좀 이름이 네. 다 어렵죠. 네. 그 턱뼈에서 생기는 양성종양 중에 어떻게 보면 비교적 흔한 낭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가 생길 때 네. 턱뼈 안에서 이제 치아 싹이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아가 점점 맹출하면서 네. 그 치아를 싸고 있던 주머니는 퇴화하고 치아 싹이 점점 치아로 변해서 잇몸을 뚫고 맹출하게 되는데요. 매복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이 주머니에 쌓여 있는 채로 공간이 없어서 매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턱뼈 안에 연조직, 그러니까 이 주머니, 치아를 싸고 있는 네. 주머니,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연조직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골조직 내에 이렇게 연조직이 함입되어 있으면 네. 그 조직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물혹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를 싸고 있는 그 주머니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뼈를 그쵸, 약간 흡수되고 밀어내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턱뼈 안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물혹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죠, 뼈 대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네. 뼈가 그만큼 얇아지게 되니까 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될 위험성이 있고 사랑니가 이 암치성 낭종이 전방부로 커지게 된다면 앞에 있는 어금니들 뿌리 주변에 뼈를 점점 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에 치아들이 조금 동요도가 생기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엑스레이 상에 그런 함치성 낭종이 있는 게 네. 확인된다면 네.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더 음. 큰 합병증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빼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사랑니 발치 예방적으로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딸기80이 이어서 질문해 주신 건데, 그래서 요즘엔 한 번에 4개 전신마취로 발치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랑니 아까 2개씩 거의 뽑는다고 해 주셨는데, 같이 뽑아도 되는 건지. 실은 이제 네.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씩만 빼드리거든요. 그러면 네. 한쪽 빼면 반대쪽으로는 좀 식사를 하시고 네. 1, 2주 정도 지나서 뽑은 쪽이 조금 아물어야 네. 또 반대쪽을 빼도 크게 고생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좀 한 번에 빼주면 안 되냐고 네네. 자기 맞아요. 다이어트 할 어차피 계획이니까 좀 네. 빼달라고 해서 예전에는 몇 번 빼드렸는데 그러면 네. 꼭 와서 원망하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너무 말리지 힘들. 않느냐.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입안에 기구가 들어갔을 때 이런 네. 구역 반사가 심한 분들 계시거든요. 아, 또 아니면 너무 사랑니가 깊은 경우에 국소마취만으로는 해선 힘들어서 잘 못 빼는 경우.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치성 낭종이 있어서 사랑니랑 낭종을 같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전신 마취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전신 마취를 사랑니 빼려고 반씩한다고 두 번 하기는 그게 더 몸에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네. 전신 마취로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네. 네 개를 한꺼번에 발치합니다. 그럼 이제 할 때는 환자분은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면 다 빼져 있으니까 빼는 자체는 좀 수월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 네. 입장에서는 이제 하고 나서는 양쪽에 다 상처가 생겼기 네. 때문에 식사하시고 나서 양치하거나 이런 게 조금 네, 불편하실 수 있어요.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이 음식물이 잘 끼는 거를 해결하려고 사랑니를 빼지만 네. 사랑니를 뺀 직후에는 사랑니 있던 부위가 빈 공간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음식물이 더 잘 끼거든요. 어, 그래서 한동안은 양치질을 꼼꼼히 해주셔야 되는데 양쪽에 다 상처가 생기다 보니까 네. 환자분이 그 사랑니를 뺀 이후의 관리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좀 이제는 식사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사랑니 발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제는 발치하고 나서 이제는 신경 부분이 좀 마비된 것 같아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간혹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워낙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발치하는 게 좀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마비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한 네. 그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사랑니를 빼고 아래 사랑니를 빼고 생기는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요. 아래 턱뼈에는 아래 치아, 그다음에 잇몸의 부분에 그러니까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주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랑니가 깊다 보면 네. 사랑니랑 그 신경이 굉장히 근접한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신경 부위가 눌리거나 긁히거나 해서 상처가 남은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마 치과에서 국소 마취 해보셨을 텐데 네. 한 3, 4시간 멍멍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에 상처가 생기면 그렇게 3, 4시간 지나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 감각이 네. 제때 돌아오지 못하고 좀 길게 남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뭐 3, 4일, 심하면 뭐 3, 4주, 간혹은 뭐 더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신경이 워낙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복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 네. 간혹은 이 사랑니가 신경을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대구치는 뿌리가 2개인데요. 네. 이 큰 어금니 뿌리 2개가 마치 고리 모양처럼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신경 손상이 꽤 크게 일어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오랫동안 감각 이상 경우를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니를 빼야 되냐 네, 이런 맞아요.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랑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복돼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 뭐 네.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앞에 치아에 네. 충치가 생긴다거나 이런 네.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환자분들한테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다 설명을 드려요. 네. 그런 게 좀 감각 이상, 신경 손상이 올 가능성이 큰 경우인지 네. 아니면 그런 경우가 좀 없는지 설명을 드리고, 실은 환자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환자분이 겪어야 하는 네. 불편감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했지만 대부분 감각 이상, 그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이 오더라도 대부분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 좀 감수하고라도 사랑니를 빼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딸기80님이 이제 교수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사랑니 발치 시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지나갔긴 했는데 김미정님이
학생인데 사랑니 발치 빨리 할수록 좋을까요? 언제 해야 하나요? 라고 고민해 주셨는데요. 네. 언제 하는 게 그러면 바람직한지. 사실 사랑니 빼는 네. 거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증상이 생겨서 불편해서 빼러 오시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네. 사랑니 빼고 아우 개운하다 이런 네. 얘기보다는 사랑니 빼다 죽을 뻔했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무서워서 미리 빼시는 경우가 잘 네.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교정해야 되는 환자들 네. 같은 경우에 그 후 사랑니 전방에 있는 어금니들을 이동해야 될 땐 사랑니가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미리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사랑니가 다 생기기도 전에 아까 말씀 치아 싹인 상태에서 주머니에만 있고 머리만 생겼을 때도 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기가 뭐 이른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건 있어요. 뿌리가 다 생기기 전에 사랑니를 뺄 경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정적인 문제 때문에 네. 미리 사랑니를 빼야 될 경우에는 네. 건강보호급여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2 정도면 보통 사랑니가 17살 정도에 생긴다고 많이 네. 알려져 있거든요. 개인차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있지만 그래서 고2 정도면 네. 음, 네. 질문을 네. 김미정님 이제 제가 보니까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딸이 고2입니다. 엑스레이상 아래 2개의 사랑니가 누워 있다고 하시면서 빼줘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치열이 고른데요. 사랑니가 치열에 압력을 주면서 치열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시기적으로 아직 학생인데 빨리 빼줘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드리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면 실은 고2 정도면 뿌리가 거의 다 생겼을 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빼는 게 충분히 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네. 저런 걱정 많이 하세요. 사랑니가 네. 자꾸 앞에 이들을 밀어서 네. 특히 이제 누워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앞에 이들이 삐뚤삐뚤해지면 어떡하죠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정중선을 기준으로 한쪽에 치아가 8개씩 있거든요. 정중선이라는 거 가운데 선을. 가운데 그러니까 양쪽이 선을 대칭이기 두고, 때문에. 네, 8개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중에 8번째 치아가 사랑니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7치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니 혼자 이 7개 치아를 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 결론은 네.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열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 이렇게 아셔도 돼요. 네. 그래서 사랑니를 빼야 되는 이유라, 그러니까 사랑니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빼야 되는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변에 치주염, 잇몸 염증이나 음. 앞에 어금니의 충치들을 네. 예방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고 네. 사랑니를 뺀다고 앞에 이들이 예. 안 삐뚤어진, 만약에 사랑니를 뺐는데도 앞에 이들이 삐뚤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 이가 삐뚤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지 네. 사랑니가 남아있다고 삐뚤어지는 건 아니니까 꼭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네. 사랑니를 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또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네. 이렇게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리고 젊을 때는 사랑니도 쉽게 빠지고 또 아. 쉽게 아물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빼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 요새는 뭐 100세 시대다 보니까 네. 60대, 심지어 70대 분들도 사랑니 빼러 오시는 네. 경우가 계세요. 그쪽 주변에 염증이 음. 생겨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랑니가 잘 빠지지도 않고 네. 빠진 이후 그 빈 공간이 치유되는데도 아무래도 젊고 어린 친구들보다는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그 부위에 아무래도 음식도 많이 끼고 네. 양치질도 좀 소홀하게 되면 네. 염증이 이를 빼고 났지만 또 다시 염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고생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사랑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던 분이라면 빨리 빼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35세 이전에 빼면 좀 수월하다. 35세 네. 이전. 그리고 좀 치유도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한 번이라도 느꼈던 분들은 언젠간 또 걔가 네, 문제를 일으킬 맞아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빼주시는,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네. 빼주시길 권해드리고요. 네. 오히려 이제 나는 35세 더 지났는데 아직도 네.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다. 음. 그러면은 그냥 조금 양치를 잘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니 빼는 것 자체가
또 힘드시고 빼고 나서 치유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전혀 불편하지도 않은데 네. 한동안 불편감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는 좀 증상이 생기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이후에 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35세 이전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혜니님 질문인데요. 사랑니 발치하기 전에 엑스레이 찍는 데 있고 그냥 뽑는 것도 있는데 뽑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냥 뽑는 경우, 네. 실은 모르겠어요. 너무 고수셔서 그냥 뽑으시는지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사랑니가 이제 매복돼 있는 경우가 많고 네. 매복이 돼 있지 않는 경우라도 네. 뿌리 모양이 다 제각각이라서 네. 실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걸 파악하고 네.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뿌리가 갈라져 있다면 네. 미리 좀 분할해서 네. 하나씩 뺀다거나 네. 위치가 앞에 치아 아니면 신경이랑 너무 가깝다면 음. 그런 특별한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네. 요새는 오. 그 치과 CT를 찍는 것도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신경이랑 너무 가깝다거나 앞에 인접 치아랑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엑스레이 이외에도 추가로 CT를 더 추가로 촬영하고 사랑니를 발치하기 때문에 사랑니를 빼기 전에는 네. 엑스레이를 찍고 네. 빼시는 게 훨씬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발치를 위해서는 교수님 말대로 엑스레이 또 CT 촬영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보험 적용도 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나영님께서 매복 누운 사랑니 대학병원에서 발치 권유받은 지 9년이나 지나셨다고 해요. 근데 9년 지나셨는데 안 뽑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주변 잇몸이 아프고 잇몸 전체가 안 좋대요. 네. 지금 너무 안 좋아진 상태니까 지금에 와서 발치해도 되는지 약간 더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실은 지금 아마 네. 강나영님은 네. 지금 막 아픈 상태실 네. 것 같아요. 염증이 막 고조되고 있는 당시에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복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아프시다가도 네. 또 약 먹고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벌써 9년이 지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만 말씀드리면 지금 빼는 것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네. 빼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염증이 한참 심할 때 사랑니를 빼게 되면 간혹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염증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막 지금 심한 급성 염증 상태를 뭐 염증 치료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항생제, 진통소염제 복용을 통해서 좀 급성 염증 상태를 가라앉히고 그 이후에 사랑니를 빼는 걸 권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또 가라앉으면 네. 마음이 변해서 네. 또 이제 미루게 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겠지 하고. 맞아요. 예. 한번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 때 네. 마음을 굳게 네. 먹으시고 빼시는 걸 네.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미나님 질문인데요. 충치가 심해서 발치해야 하는 경우 사랑니 뽑아서 임플란트 대신 이식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네. 딸아이가 어금니가 모두 잘 썩고 분필처럼 부서지는 일을 가졌는데 기다렸다가 이식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그 이식 가능한 네. 거는 네. 자가치아 이식이라고 해서요. 네. 이제 사랑니 말고 이제 앞에 어금니들이 충치가 생겨서 네.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네.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건전한 사랑니를 그 자리로 이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이게 티타늄, 쇠기둥을 심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치아를 이식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치아는 치아 내에 신경혈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뇌처럼 건강한 상태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니를 원래 그 해당 치아 발치한 뒤에 이식했다고 해도 뇌처럼 관리만 잘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상태는 현재 아닙니다. 아무래도 다른 치아보다는 네. 조금 수명은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치과에도 여러 과가 나뉘어 있는데 네. 이제 보존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일인데요. 아, 네. 저는 이제 발치만 가서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발치한 부위에 그 건전한 사랑니를 처치해서 이식하게 되면 그 치아를 이제 인접 치아들이랑 잘 고정을 해놓으면 그 자리에서 안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저렇게 하면 원래 내이니까 네. 좋겠다. 네, 당연히 더 그렇게 좋을 것 좋은 같다라는 면이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있는데 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명이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유념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것도 이제 비용이 네. 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줄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따님이 네. 이제 이가 잘 치질이 좀 약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사랑니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랑니를 이식해 나오면 일시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따님이 아직 어리시면 네. 결국은 언젠가는 그 이도 또 빼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음. 생각했던 것처럼 오래, 그러니까 실은 고생해서 치료받고 또 네.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 쓰지 못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 이런 네.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솔루션으로 이제 딸아이가 어금니를 만약에 어금니가 잘 썩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 보존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네. 고정과 선생님들은 네. 또 다 네. 엉뚱한 얘기 한다라고 네. 말씀하시고 왜냐면 네. 이게 아직 딱 정립된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치아 이식해서 어느 정도 쓰다가 결국은 요새는 다 100세 시대라 오래 네. 살아야 되고 계속 일을 써야 되니까 결국은 또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아직 따님이 어리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저렇게 치아가 좀 치질이 약한 경우 또 네. 오래 쓰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덜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임플란트는 이제 부모님이 주신 내이에 비해서는 네. 주변에 음식물도 잘 끼고 네. 또 그 주변 부위에 내 치아처럼 관리가 잘 안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는 똑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치아 이식도 간단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맞아요. 고려해서 네. 그 담당 주치의의 설명을 충분히 잘 듣고 네.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가치아라고 하면 되게 쉽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교수님 말대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질문 쭉 보니까 그 뭐 대학병원에서 뽑았는데요. 그냥 뭐 치과 가서 뽑았는데요.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꼭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치과 가서 이 사랑니 뽑아도 될까? 큰 병원 가야 될까? 또 작은 병원 갔는데 큰 병원 네. 가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병원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정립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개인 치과 의원에도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 구강암면외과로 개업하신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분들은 잘 사랑니를 있어서. 빼본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심하게 매복된 치아도 충분히 잘 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발치라는 것 자체가 치과 의사의 어떻게 보면 기본 술식 중에 네. 하나니까 네. 다른 선생님들도 빼실 수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개인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세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네.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니를 빼다가 신경손상 같은 이런 합병증이 오게 되면 네. 그 이후 뭐 후속 처치 같은 건 어려움도 있고 또 실은 그런 치아들은 예상외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가 혼자 치과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니 빼는 치료하느라 예상외로 사랑니 발치 시간이 길어질 네. 경우에 다른 환자분들을 못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근무하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외과에는 네. 전문의가 7명, 그다음에 전공의가 또 한 10명 남짓 네. 있기 때문에 네. 구강외과 의사가 많고 또 실은 저희도 가끔은 사랑니 뺄 때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또 이제 다른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또 빼야 네.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깊은 경우에는 사랑니도 반드시 전신 마취해야지만 뺄 수 네. 있고 용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그 상급병원,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종합병원으로 의뢰해 주신 경우에는 그런 데 가서 그 발치를 하시는 게 환자분이 조금
덜 고생하시고 혹시 생긴 이후에 합병증 같은 것도 좀 잘 처치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꿀팁이네요. 그리고 잘했두님이 다른 이 말고 사랑니 발치 후에 교정을 해도 될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가 교정 전문의가 네. 아니라서 저도 교정 선생님한테 네. 이제 들었던 얘기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앞에 이들 교정하느라 작은 어금니를 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턱뼈 공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일 후방 구치도 위치가 안 좋아서 교정해서 치아 이동을 해야 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사랑니를 빼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랑니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 네. 그럴 때는 반드시 빼야 되는 거죠. 아, 또 한 가지 사랑니를 빼면 거기가 치유되는 기간 동안에는 네. 치아 이동이 좀 잘 일어난다라는 네. 주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 자체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치아 교정을 좀 신속하고 용이하게 네. 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뭐 이미 사랑니 발치가 다 돼 있어서 사랑니가 없는 경우라면 네. 뭐 사랑니가 뭐 지금 없다고 뭐 교정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걱정 없이 걱정 교정 치료를 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뽑고 싶어도 유진아님은 턱관절 장애가 있어서 이를 못 네. 뽑아요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진짜 고민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랑니가 제일 후방에 있는 치아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까지 기구가 접근하려면 환자분이 네. 어느 정도는 입을 벌려 주셔야지 네. 이를 뺄 수 있는데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힘들고 네. 입을 벌린 채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또 힘들으세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랑니를 뺄 때 좀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음. 그게 또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을 뺄 때는 중간중간에 많이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발치를 하고 아무래도 저런 경우에는 정말 그 대학병원에 가시기를 왜냐면 보통 치과 선생님들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실 시간에 저희는 사랑니만 빼니까 네. 아무래도 사랑니에 있어서는 좀 빼는 노하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셔도 또 뺄 수 있는 노하우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 종합병원에서는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빼시길 권해드리고요. 아무래도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고 살살 빼고 쉬면서 빼고 같은 주의를 다 기울여도 빼고 난 이후에 턱관절 증상이 조금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턱관절 장애를 치료받는 주치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당 구강외과에서 또 턱관절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또 추가로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진아님, 최병준 교수님한테 직접 가서 빼시면 안심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진아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진짜 안심이 되고 이렇게 천천히 시간 텀을 갖고 하면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짤무님은 치과 한 곳만 다니는데 갈 때마다 파노라마를 찍는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왜 갈 때마다 찍니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어떤 주기로 찍어보는 게 맞는가요? 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실은 요새 같이 이렇게 네. 방사선에 민감한 시기에 네. 다들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 파노라마 때문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실은 저희가 이렇게 일상생활, 뭐 거리를 다닐 때 네. 받는 1년 동안 받는 그 양이랑 비교해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특히 요새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네. 항공기 탈 때는 훨씬 더 방사선을 많이 노출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양이긴 하지만 필요 없이 노출되는 거는 누구든지 네. 다 꾀림직하실 테니까요. 근데 파노라마를 찍어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저렇게 주기적으로 찍으실 텐데요. 어떤 주기로 내원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얼마나 자주 찍는지까지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초기에 발견해야 더 간단하게 치료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찍는 거는 오히려 권해드리고요. 네. 필요하면 뭐 더 짧은 기간에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치유 상태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염증이나 어떤 질환이 유발되기 쉬운 경우에는 더 자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 질환을
판단하는, 진단하는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걱정돼서 진단을 소홀히 한다면 그게 오히려 환자분한테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권하시는 수준에서 촬영하시는 거는 방사선 노출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치해야 하는 경우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발치 관련해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또 발치를 했다고 치면 네. 발치한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치 후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관리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얘기 그리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매복된 경우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이렇게 사랑니가 네. 제 위치 높이까지 다 나지 못하고 묻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 음. 또 이렇게 치아가 서로 교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대합치인 위의 사랑니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럼 앞에 니랑 이렇게 계단처럼 턱이 져 있기 때문에 아. 여기도 음식물이 잘 끼고 또 잘 안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위에 충치가 생기고 염증도 잘 생기고 하게 되면 특히 이 앞에 두 번째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써야 되는 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빼기를 권해드리는데 네. 이렇게 매복된 경우에 구강 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전혀 그래서, 안 보이네요. 두 번째 그 사랑니 후방 부위에 절개를 하고 피판을 노출시켜서 네. 치아를 노출시킨 이후에 치아를 절단하고 그거를 조각내서, 왜냐면 그냥 빼게 되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페니에 걸려있기 때문에 치아가 그냥 나오지 못하고 아페니에만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까만 길처럼 보이는 게 턱뼈 속을 주행하는 신경입니다. 뿌리랑 이렇게 가까운 경우에 네. 치아를 분할하지 않고 통째로 빼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가 나올 때 주변 조직을 더 많이 밀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에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치근을 분리해서 이렇게 서로 치아를 다 분할해서 빼게 되면 조금 그런 인접 치아나 신경에 가해지는 손상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치아를 각각 치아를 분리해서 빼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조직에 네. 좀 손상을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매복된 상황이 있는데요. 네. 하고 나서 이제 출혈이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꺼즈를 물려드리는데 네. 사랑니 빼고 나서 피가 잘 안 멎어서 병원에 다시 내원하시는 분. 네. 저희 병원에서 뺀 환자분들도 있고 네. 개인 병원에서 빼고 피가 잘 안 멎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출혈 경향이 좀 많으신 분들이 네. 계세요. 또 특히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꺼지를 잘 물고 2시간 정도 잘 물고 있으면 지혈은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그 꺼지를 잘 못 물고 계셔서 비스듬하게 물고 있거나 아니면 세게 물지 못해서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내원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발치 후에 발치 부위에 꺼즈를 물려드리게 되는데 2시간 정도는 꼭 물고 계셔야 되고 네. 이럴 때 침을 뱉으시게 되면 오히려 출혈이 더 많이 돼요. 또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 구강 내에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그 발치창에 우리 상처 생기면 피딱지가 잘 생겨야 되는 네. 것처럼 발치와의 그러니까 치아를 빼고 난 자리에도 피딱지가 잘 자리를 네. 잡아야 되는데 자꾸 탈락할 수 있거든요. 음압 때문에. 그러니까 빨대, 네, 담배도 빨대, 마찬가지고 담배. 네,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침이 자꾸 나오는데 그럼 뱉지 말고 그냥 삼키셔야 돼요. 네. 삼키거나 실은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삼켜요? 라고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실은 대부분은 피 조금의 대부분은 침이에요. 근데 그 침에 피가 조금 섞이니까 네. 색깔도 빨갛고 맛도 피맛이 느껴지시는데 이제 뱉기 시작하면 그럴 때 그 작용으로 자꾸 피가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물고 계신 1~2시간 동안에는 침을 삼키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지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위에 뭐 혀를 대거나 이렇게 빠는 행동을 하시게 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발치한 후에 아무래도 며칠, 한 2, 3일은 살짝씩은 좀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부위에 종창,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있을 수 보통 48시간 동안 네.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심한 경우, 피가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게 아니고 주르륵 많이 나온다거나 할 때는 병원에 다시 내원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마취로 인해서 한두 시간, 뭐 길게는 3, 4시간 정도 감각 소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식사를 하시면 혀나 볼을 씹어도 아픈 줄 네, 모르고 네. 식사를 하셔서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후에 식사를 하시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 동안은 계속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혈액순환이 더 촉진돼서 네. 더 많이 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많이 부으면 또 감염의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3일 정도는 부드럽고 차가운 음식을 드시는 게 그런 합병증들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치 당일에는 칫솔질을 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처가 생겼는데 그 부위를 우리가 네. 타올로 막 문지르지 않잖아요. 네. 아프니까. 네. 그런 것처럼 다른 부위는 다 솔질을 하시고 그 아. 발치 부위는 가볍게 물량치 정도만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며칠 지난 이후부터 네. 가볍게 솔질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발치 후 일주일 동안은 음주와 흡연은 계속 안 하시면 더 좋겠지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은 음압이 자꾸 형성되기 때문에 네. 음주는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더 많이 붓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은 냉찜질을 해주시면 붓는 거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붓기가 빨리 빠지는데 도움이 되고, 발치한 부위에 잇몸이 벌어지지 말라고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위 뭐 한 번 정도 소독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소독을 해도 또 계속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소독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네. 일주일 정도 구강 양치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세정을 잘 해주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봉합살을 제거하게 되면 됩니다. 교수님 그 봉합 얘기하셨는데 네.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럼 안 하는 보통 경우는 아래 사랑니는 네. 봉합을 많이 하고요. 네. 위에 사랑니는 봉합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네. 이 잇몸이 잘 봉합이 돼서 그게 폐쇄가 되면 봉합을 합니다. 네. 근데 위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잘 됐고 이게 그 잇몸이 잘 안 당겨와서 봉합을 네. 해도 그 구멍이 별로 안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맞아요. 경우에는 굳이 봉합을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봉합을 안 하고, 매복된 치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잇몸을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네. 견인해서 벌려놓은 다음에 발치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벌어진 채로 계속 있게 돼서 잇몸이 벌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봉합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위에 가글도 사용하시고, 네. 뭐 필요하면 연조직이 잘 낫게 하는 연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발라주시면 조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약간의 네. 출혈, 약간의 동통, 약간의 부종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네. 즉시, 아니면 응급실에도 종합병원에는 구강의과 의사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데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라이브 방송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경희대 치과병원 최병준 교수님과 함께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질문 더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교수님, 이은아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매복치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네. 발치하러 갔는데 앞 어금니 흔들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발치는 구강외과 선생님께서 앞니가 더 많이 흔들리면 그때 한 번에 뽑자고 하시는데 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정말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아마 이은아님의 사랑니 앞에 어금니가 지금도 약간 치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치료해서 회복되기 좀 어려운 상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랑니가 그 주변 환경을, 그러니까 염증을 심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사랑니가 좀 받쳐주고 벽이 돼주고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사랑니만 빼게 되면 지금도 약간 흔들리는 앞에 어금니가 더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를 빼야 되는 구강의과 의사 입장에서는 앞에 흔들리는 어금니를 두고 뒤에 매복된 사랑니만 빼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빼다가 앞에 니가 더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앞에 니가
그 오래 쓰기 지금 어려운 상태실 것 같아서 아마 주치 선생님이 네.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니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쓰실 때까지 쓰시다가 같이 그 흔들리는 앞에 어금니도 빼고 매복돼 있는 사랑니도 빼면 환자분도 편하시고 또 앞에도 다소간이지만 조금 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한꺼번에 발치하자고 하시니까 네. 저렇게 하시는 것도 맞는 네. 치료일 것 같습니다. 이은하님 주치 선생님 설명대로 예, 정말 기다리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미나님 질문인데요. 예, 19세 딸아이가 사랑니 4개 모두 누워서 났어요. 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수술해야 한다면 어느 시기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지금 아마 증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렇게만 물어보신 거 보면. 그러면 제일 좋은 시기는 네. 환자분이 여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사랑니 빼면 아무래도 며칠은 조금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저렇게 4개가 다 매복돼 있으면 한꺼번에 빼는 게 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아마 하나하나씩 빼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보통 1, 2주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 빼야 되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이 있으시고 바쁘시지 않을 때 빼시면 좋고요.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 전까지는 양치질을 꼼꼼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조금 예, 시간 오버 됐는데요. 지금 감사하고요. 이제 아쉽게도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경희대 치과병원 최병준 교수님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뭐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하고 예,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사랑니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구강외과 전문 네. 아니면 그 종합병원이나 치과대학 병원의 구강외과에서는 사랑니 빼는 거에 특화된 네.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서 사랑니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빼고 며칠 고생하시면 그 이후에 맞아요. 그 나머지 치아들을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시면 고민을 빨리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